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새 이야기 5강 중에서 마지막 강입니다. 점과 우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은 뭐 척이라고도 하고 다른 명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팔법의 8세 명칭에는 척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비침,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점의 모양은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생김새는 꼭 밤처럼 생겼습니다. 때로는 교육장에서 율형이라고, 밤율자 써서 율형이라고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두 육들을 해보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한번 봐보면 대략 한일에서 따온 흙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이 올렸고, 이거는 가서 머무르고 이게 간 이런 정도. 그런데 제가 이 장봉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숙달 뒤면은 거슬러 들어가는 걸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그려 놓을 때는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형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 기본 형태. 점은 이런 모양의 점을 대고, 반드시 모든 익은 붓을 일으키기로 했잖아요. 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머무는 방향으로 이렇게 머물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도 있고, 약 두 번에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한 번에 숙달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머물러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이 점이 다른 것보다는 앞에 모양이 너무 이렇게 뾰족하니 해가지고 이런 모양은 썩 좋지 않겠다. 어떤 거냐? 밤 모양. 여기서 싹 요런 소탐스런 이런 모양이 이제 정형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점의 변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 같은 것을 쓰는데, 실사 같은 것을 쓸 때 요 마무리하는 요 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붕어입을 할 적에 막는 점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두 번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숙달이 되다 보면요, 한 번에 그으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싹 만들어 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점도 하고 납니다. 그런데 저는 대고 이렇게 해서 머무르고 마무리하는 이런 정도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한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일에서 왔는데 좀 들어 올릴 때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삼수를 할 때 올리는 흙이나, 잘 보이십니까? 올렸죠? 또는 손수 같은 것을 할 적에 한번 이걸로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해놓고 쭉 해서 여기에다가 걸어 올릴 적에 이런 때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글씨에 포함될 때 우리는 잘 만들어지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버려요. 너는 이렇게 앞에도 다 잘해놓고, 이렇게 끝버리기는 안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힘차게 하니까 쿵 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뽑는 것. 모든 끝을 만들 때는 점잖하게 이렇게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당차게 몰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상 이런 거는 좋지가 않은 거고, 앞에가 또 뻘떡이 나오는 것도 좋지가 않고, 또 우아래로 이렇게 남는 것들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붓끝을 버리지 말자. 이런 거 다 안 좋고, 자, 대서 가면서 쭉 이 끝이 갈 방향을 정중하니 간 거,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해서 이 방향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 여기에 이 정형은 이렇습니다. 자, 됐어요. 뭐 해야 되죠? 콩. 자, 콩 일으키는 거. 그리고 다시 몸통 만들고 지 생긴 곳으로 뽑는 이런 유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붓끝이 그냥은 돌아가지 않고 마구잡이라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서 붓을 한번 세워 일으켜서 방향 바꾸고 이렇게 갔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니 이 부분을 항상 한 번은 일으켜주자. 그러면서 숙달을 해가지고 여러 번 그어보면서 우리가 이 좋은 육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거슬러 들어가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초보 때는 그냥 돼서 가보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각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각도. 보통 여기 한일의 각도가 30도에서 45도 정도 하니까 허다히 한번 그냥 편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리거나 편봉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잖아요. 이거 각도 보시면 한일의 각이 아니어서 이렇게 너무나 커버리면은 흙은 편한데 이게 너무 커지면 좋지가 않다. 그러니 45도보다 조금은 세워진 이런 각의 유형에 따라 이거 한번 좀 열심히 요거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돼서 방향 이렇게 해서 방향 바꾸고 어디론가 방향을 찾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좀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자, 이 양흙들이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각도나 이런 방향이 바뀌는 건 응당.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무슨 임금유자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정도 각을 해서 길령자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무난하겠는데, 자, 이렇지 않아요. 아이고. 자, 갖고, 자, 점의 위치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모양 각도가 다르니 그때 알맞게 맞춰서 쓰자. 이런 경우도 우리는 아까 손수에서도 보았고, 또는 실사 한번 봐봐. 실사는 이렇게 하고 맞췄을 때 여기서 받아서 가는 획도 내놔. 이런 모양이니까 쓰임새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변화라는 건 지금 각도가 변화가 있고 모양도 약간씩은 달리 쓰일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중봉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중봉은 이 붓끝이 흙의 중앙을 따라가게 우리가 운용하자. 그러면 저 작은 흙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봉, 항상 붓끝이 머무를 때도 방향 바꿔서 중봉, 이런 게 좋겠습니다. 뭐 삐쳐나갈 때도 이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중봉이니까 이렇게 해서 머무르고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찍을 때도 매나 마찬가지다. 자, 붓끝이 항상 중앙을 따라다녀라. 그 다음에 여기 삐쳐 올렸던 것도 다 되는 데는 됐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 중봉이 된다. 이게 중봉. 그래서 쭉 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이게 중봉이다. 이와 같이 재미있는 서예학기 5강까지를 다 나름대로 마쳤습니다. 가장 초보를 위한 강의였기 때문에 좀 숙달이 되고 오신 분은 좀 지루하고 뭡니까? 그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들, 이게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흙들이 끝났으니 결구나 이런 등등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건필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